안녕하십니까 친한 친구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성공투자란 한마디로 뭘까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 고수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잘 사서 잘 파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성공투자의 핵심이란 얘긴데요. 이익을 실현했든 아니든 일단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이 기본이겠죠? 오늘은 부동산 성공투자의 첫걸음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뜻이 알쏭달쏭했던 부동산 용어들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서 잠시 지난주 가장 많이 본 부동산 뉴스를 살펴볼까요? 대충 기사 제목만 봐도 답답한 느낌 지울 수가 없네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급매물과 뚝 끊긴 매매거래 소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예고되면서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놨죠. 여기에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특히 강남 4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고 집을 사려는 실수 요청도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급매물을 기다리면서 임대로 발길을 돌리는 등 관망하는 분위기로 당분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하락으로 전망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은행 또 금융권,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은 올 한 해 전국 주택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도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는 공급 부족과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내세워 보합 내지는 적은 폭의 상승까지도 전망했습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전망을 어둡게 보는 큰 요인으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 공시가 급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요 기사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용어들은 상당히 많고 다양하고 다소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준시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 기준에 따라 입장과 불리는 이름이 다양한 부동산 가격 관련 용어를 가급적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어를 정리하기에 앞서 여러분,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구입할 때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구입할 때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보유하는 동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매도한 다음 양도 차익에 따라서 양도세, 이 밖에 자녀에게 또는 부부간의 증여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상속세. 와, 우리 애국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할까요? 2006년 실거래 신고제 이후에 취득세,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그 나머지는 세액을 결정할 과세 표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시가니 공시가격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세금을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이름입니다. 대체로 과세 표준으로 쓰이는 기준시가는 시세에 비해 조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시가는 시가 표준액으로도 불리는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결정 기준이 되고요. 토지의 과세 기준으로 책정되는 공시지가, 주택의 과세 기준으로 책정되는 공시가격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나 시세를 그대로 과세 기준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시장 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세를 말하는데요. 이 가격의 70% 내지 80%를 과세 평가율로 놓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시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의 80% 내외로 적용이 되는 거죠. 또 양도세의 경우에도 보통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지만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없었던 오래전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분실했거든요. 그러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 확인이 어렵겠죠. 이렇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울 때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에 대해서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로 분류됩니다. 전국의 과세 대상 토지 및 공유지가 약 2,600만 필지라고 해요.
이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45만 내지 50만 필지를 선정해서 표준지로 놓고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공시한 것이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되고 보통 5월에서 6월경에 결정 고시되죠. 표준 공시지가는 과세기준뿐 아니라 토지의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등 토지거래 전반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한때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토지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에는 더러 시세를 높게 부르거나 토지 보상에 따른 감정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 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또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니 이 과세 기준이 높으면 세금도 많아지겠죠. 만약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불만이 있다면 기준지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재조사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후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공시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대해서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는데요. 역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죠. 이를 바탕으로 시, 군, 구가 모든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매년 4월 30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매매, 시세자료, 감정평가에 분양 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요.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 가격은 배제시키죠. 이렇게 적정한 가격을 조사 산정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역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의 경우 20% 이상, 전국 평균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공시가의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 세금 폭탄은 물론 건강보험료 상승, 기초연금 혜택 탈락 등 주택 소유자의 불만과 함께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의 급등을 걱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등 계약 내용을 시, 군, 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취득세, 양도세를 어떻게 냈을까요? 취득가격이나 양도가격을 기준시가에 맞췄죠. 살펴본 것처럼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겨졌기 때문에 제 기억에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 직후에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인상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매도자 역시 양도소득세가 인상되었다는 부담을 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와, 이게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옛날 얘기네요. 어쨌든 이 제도 이후에 지금 우리는 실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이트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보고요. 시세란 수요 공급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그때그때의 시가를 말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가격은 한 아파트나 또는 같은 골목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지점,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 가격이나 평균적 시가를 매겨서 시세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시세의 경우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각종 부동산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부동산 종합포털 사이트인 부동산뱅크의 시세를 많이 참고합니다. 다음으로 감정가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위해서 평가하거나 경매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나 주택을 수용하고 보상하는 경우에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죠. 보시는 화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첫 화면인데요. 검색창에 실거래가 조회만 입력해도 사이트로 바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등 상단 메뉴의 매매 거래 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거래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의 추이 등 이렇게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어플을 다운받아도 좋고요. 실거래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고 활용하기 좋겠네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용어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편하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며 용기를 내기도 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지만 아이고 확실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무엇보다 제가 짧게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채널 우측 상단의 구독하기와 알람 신청 꼭 눌러주세요. 더욱 편안하고 친한 친구로 찾아뵙겠습니다.